토트넘이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 스토크시티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4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2주 뒤에 4강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아직 대진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2부 리그팀 브랜트포드,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맨유, 에버튼전 승자 이 세 팀 중에 한 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할 경우에는 4월달에 결승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야, 정말 2부 리그팀 스토크를 상대로 토트넘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상대가 수비를 굉장히 좀 강화한 그런 경기를 펼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멸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아주 어려운 시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첫 번째 슈팅을 허용을 한 게 그게 또 실점이 되면서 1대1 동점,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투입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좀 더 공격의 완결성이 생기면서 데이비스의 벼락같은 중거리 슈팅 골, 케인의 쐐기골 이렇게 되면서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왜 빨리 하냐면 이 경기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100호 골을 넣었습니다. 100호 골을 넣었는데 그것도 후반전 교체로 투입이 돼가지고 전반전에 부진했던 가레스 베일 대신에 교체 투입이 돼서 가레스 베일이 골을 넣었지만 정말 경기 팀워크에 도움이 안 됐거든요. 이게 케인 선수가 패스를 하는 그 순간의 장면이거든요. 옵사이드는 패스하는 선수의 발에서 공이 떠나는 순간에 볼 받는 선수의 위치가 상대팀 최종 두 번째 선수보다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줄을 따로 그을 필요도 없는 게요. 손흥민 선수 보시면 이제 해리 케인하고 같은 색 옅은 색 잔디 위에 있죠. 그리고 상대팀 수비수는 짙은 색 잔디 위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경기나 직후여가지고 제가 지금 진정이 안 돼서 이게 어떻게 옵사이드냐고. 손흥민 선수가 더 놀라운 것은 오늘 기회 이거 딱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기회에서 그대로 들어가서 골키퍼를 넘기는 아주 아름다운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부심이 여기서 깃발을 들고 있었어. 아니 이게 어떻게 옵사이드냐고. 근데 이날 전체적으로 심판들이 뭐 약간 푸싱 파울, 뭐 어떤 차징 이런 데도 굉장히 관대한 모습 보였었는데 아니 다른 데에서 오심을 하는 거는 뭐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아니 왜 손흥민 골에 오심을 부냐고. 왜 이거를 왜 옵사이드로 부냐고. 진짜 너무 안타깝고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온 뒤로 지금 리버풀전 골 기록을 하면서 이제 99호 골, 통상 99호 골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 100호 골, 우리 한국 팬들에게 손흥민 선수가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수 있는 정말 아주 그런 귀한 그런 골이었는데 본인도 골 넣고 나서 깃발 올라간 거 보고 전혀 아니다. 약간 항변을 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게다가 또 이번 리그컵, 이 카라바오컵은 8강까지는 VAR이 없습니다. 4강전부터는 VAR을 쓰는데 8강전에 VAR이 없어서 VAR이 있었다면 이거 분명 VAR이 무조건 잡아냈을 거거든요. 근데 VAR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노골 처리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끝입니다. 그 뒤에 이제 해리 케인 선수가 쐐기골 넣으면서 3대1로 경기가 끝나긴 했는데 승리는 뭐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 약팀이니까 스토크시티가 2부 리그에서 좀 7위 8위 하는 팀이거든요. 물론 이 팀이 64강, 32강, 16강 계속 1대0 승리 거두면서 무실점으로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경기가 될 것은 예측이 가능했던 거지만 하지만 이 스토크시티 오늘 로네건 골키퍼가 리버풀에서 지난 시즌 끝나고 이제 팀 나와가지고 무소속으로 거의 반은퇴 상대였던 선수거든요. 지금 스토크시티가 주전 골키퍼, 그 넘버 2 골키퍼가 다 부상을 당하면서 긴급히 지금 단기 계약 맺고 들어와가지고 실전 2년 만에 나온 거래요. 2년 만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사실 이 경기는 쉽게 갈 수가 있는 시합이었는데 상대가 아무리 수비가 좋은 팀이라 하더라도 까다로운 팀이라 하더라도 근데 안 풀리니까 이게 가레스 베일도 정말 전반적으로 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사실 거의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이게 전반전에 가레스 베일 히트맵이거든요. 오른쪽에만 그냥 짱 박혀가지고 팀의 어떤 그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고 어떤 수비적인 부분에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움직임도 별로 없었어요. 이날 반대쪽에 윙어로 나온 루카스 모우라 히트맵입니다. 이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이게 지금 루카스 모우라 같은 경우는 경기를 더 많이 뛰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더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만 하프타임에 봤을 때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어떤 팀의 어떤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전혀 기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전 내내 무리뉴 감독의 표정이 안 좋았고 심지어 베일이 골을 넣었을 때도 무리뉴 감독이 계속 인상을 쓰고 있었거든. 경기 내용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골로 이제 골 세탁을 좀 했었는데 경기 후에 인터뷰를 보니까 무리뉴 감독이 베일이 직접 교체를 요청을 했다고 밝혔네요. 베일이 직접 몸이 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체를 요구를 했고 그래서 무리뉴 감독이 베일을 빼고 손흥민 선수를 좀 일찍 투입을 한 걸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2부 리그 팀인 스토크시티를 상대로 해서 전반전에 점유율이 무려 74대 26이었습니다.
슈팅 숫자도 뭐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런데 그게 스탯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리드하고 주도했던 경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공만 가지고 있었지 뭐 위험 지역까지 접근도 못하고 어이없는 위치에서 볼 뺏기고 이런 경기들이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가레스 베일이 전체적으로 이 팀이 짜임새 있게 돌아가면서 모든 위치에서 뭔가 밀도 있는 경기를 펼쳐야 되는데 잔실수도 많고 또 공간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를 메워주는 플레이를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레스 베일을 빼고 이제 하프타임에 손흥민 선수를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고 나서 그렇게 골 욕심 안 내고 또 앞쪽에서 많이 뛰기보다는 수비 가담 많이 해주면서 가레스 베일하고 교체가 됐기 때문에 물론 위치는 반대쪽으로 옮겨서 뭐라고 바꿔 뛰었지만 무리뉴 감독이 그런 좀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많은 골을 넣고 시원시원하게 이기는 건 좋지만 상대가 어차피 잠그는 팀이라면 높은 위치에서 좀 볼을 돌리면서 상대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할 때 거기에 좀 가세를 해줘라. 그런 역할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잡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 단 한 번의 기회에서 부심에 오심이 나오면서 골을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제가 이 얘기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한데 너무 아깝네요. 네, 베커골. 의미 있는 골인데. 아무튼 뭐 스토크시티가 2020년 한 해 동안 46경기를 했는데 그중에 무려 23경기를 무실점을 한 팀입니다. 물론 골키퍼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건 합니다만 철통 수비를 하는 팀을 상대로 해서 나름대로 잘 뚫어낸 것은 토트넘의 성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케인과 손흥민이 없을 때 케인과 손흥민이 막힐 때 활로를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분명히 계속 앞으로도 좀 남아있지 않을까. 골장면에서 가레스 베일의 헤더 그리고 벤 데이비스의 벼락 같은 중거리 슈팅 이게 아주 결정적인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어떤 팀으로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골이라기보다는 약간의 행운이 가미된 골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가올 일정들에 토트넘이 공격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좀 많이 이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데이비스 112경기 만에 골 넣었더라고요. 네, 축하해야겠죠. 자, 뭐 힘겹게 승리를 거두고 자 카라바오컵 우승을 향해서 계속 항해를 할 수 있는 토트넘이긴 한데요. 자, 이 해리 케인 또 풀타임 뛰었습니다. 호이비에르도 풀타임 뛰었고 손흥민 선수도 생각보다 빨리 투입이 되면서 45분 이상 출전을 했기 때문에 주말 울버햄튼전을 앞두고 있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체력적인 부담이 많이 되는 좀 부담을 안고 또 주말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라멜라가 부상에서 회복을 해서 오늘 후반에 교체 투입이 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토트넘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여전히 아프다 왔는데도 여전히 원터치 패스 안 하더라고요. 손흥민이 굉장히 잘 빠져들어가고 있었는데 거기 안 주고 볼 잡고 생각하다가 뺏기는 이런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역시나 뭐 팀의 결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고요. 자, 뭐 이날 그 7명의 선수들을 교체를 하면서 나름대로 좀 로테이션을 돌린다는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뭐 손흥민, 호이비에르, 뭐 해리케인 제가 프리뷰 때 손흥민, 호이비에르, 해리케인 셋 중에 2명 선발로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손흥민 빼고 저는 손흥민 선발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손흥민 빼고 2명이 나왔고 손흥민 선수도 뭐 45분 이상 뛰었으니까 사실상 뭐 거의 주축 선수들에게는 휴식을 못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처뿐인 영광. 네, 이 대회 우승 안 하면은 굉장히 이거 네. 좀 후회 많이 되는 그런 경기로 남게 될 것 같아요. 스토크 시티전. 자, 손흥민 선수가 백골골을 아쉽게 도둑 맞았다는 소식을 네, 전해드리면서 왜 하필 이 경기에 또 VAR 안 쓰냐고 참 아쉬워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여러분. 네, 볼리TV 지금까지 저는 성욱이었습니다. 볼빠.